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울산광역시 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요 지역경제 어려움 가운데 울산 청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사각지대 청년을 보호하고자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감사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의 청년의 경제 제약을 극복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울산광역시 청년 정책 주요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 주요 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연 청년정책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청년정책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청년정책소관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청년정책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년 여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2년 청년정책 총괄과 분야별 세부사업 현황 순위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년 여건입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 실업률 상승 등으로 국가적 현안 과제를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우리시 청년 인구는 주요산업 부진, 대학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21만 6천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9.3%이며 최근 5년간 청년 인구 평균 감소율은 3.5%입니다. 9월 말 기준 청년 고용률은 36.9%, 실업률은 6.9%로 전국 평균 대비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청년 32.6%가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에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청년 맞춤형 정책과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3페이지 주요 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청년농업인, 청년장인 관련 조례 제정, 제3기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울청net 운영, 청년센터를 통한 청년정책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시위원회, 청년위원 참여율 제고 등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수립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청 실태조사와 청년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주거 안정을 위해 인구 활력 핵심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책과 청년 기살리기 대책 발표 등으로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는 지역 청년들을 시가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2년 청년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기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지역 정책을 유도하고 문화 확산과 주거 안정으로 살고 싶은 도시, 참여와 소통으로 체감하는 청년 정책을 중점 과제로 5개 분야 총 7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청년 정책 분야별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234억 원으로 일자리 분야 27개 사업 157억 원, 주거 분야 13개 사업 653억 원, 교육 분야
2개 사업 312억 원, 복지 문화 분야 18개 사업 102억 원, 참여 권리 분야 9개 사업 10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청년정책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학 부회장님. 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의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그죠? 주거 입지 요건을 가장 요구하는 게, 육아와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율동지구라든지 상한지구, 뭐 어떤 이런 지구보다는 아마 옥동이라든지 신정 이런 데가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을 지금은 계획대가 집행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다시 이런 사업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용지가 좀 비싸고 택지값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도심 내에 교육과 육아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이렇게 좀 그런 지역에 가장 청년들이 선호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떻게 정책 입장이 있습니까? 부회장께서 말씀하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는 우선 청년들이 사회에 첫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양호한 주거 지역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교통이라든지 직장에서 가깝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도 청년 가구 쉐어하우스 건립 사업도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지구는 그죠? 북구 상한동에는 그 대규모 아파트가 이제 주변에 있긴 하겠지만은 이 청년들이 선호하기에는 조금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상한지구도 사실상 그 지역이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주거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교통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지구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이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내년까지 이제 설계하고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가지고 2023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으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한다면 그죠? 청년들이 사는 거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분양하는 주택하고 있죠, 그죠?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서울에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섞는다보다는 이제 공공주택 지역을 갖다가 블록 형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민간 주택에서 공공 부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일부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주택에다가 우리가 청년들 분을 평수가 좀 작은 걸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짓지 않고 민간 부분이 짓는 걸 갖다 우리가 사가지고 공급해주고 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이제 LH나 도시공사에서는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앞으로 공공개발할 때도 미리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이제 행복주택이 지금 그 LH가 갖고 있는 행복주택이 많이 지금 비공공 들어가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는 거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삼산단지에도 보면 LH가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는 단지하고 안 들어간 단지하고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인식에 차별을 주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 섞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어울리가 살 수 있도록 청년도 우리가 청년 주택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공공을 지으면서 이렇게 같이 청년을 같이 섞어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윤호 의원님. 네. 먼저 우리 원인 분석이 명확하게 돼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페이지에 지금 총괄하고 청년 인구 순유철에 보면 연령대가 다른데 이거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21년 11월 말 울산 청년이 19세에서 34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 유출은 15세에서 34세로 이렇게 조사를 하셨어요. 기본적인 통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치가 안 맞는데 또 한 가지 인구 유출의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직업이라는 게 제가 연령대를 봤을 때 이거는 학업을 위한 어떤 취약이나 이걸 좀 세분화돼야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정확하게 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출의 우선순위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게 연령대 사유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울산의 청년 인구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유별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사회혁신 담당관입니다. 네. 우리 이제 우리 청년 조례에 의한 청년은 19세부터 34세인데 제가 이제 통계청의 청년 통계는 기본적으로 15세에서 34세로 항상 그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제가 이제 준용하다 보니까 15세에서 34세의 나이에 대한 통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유는 뭐 직업으로 인한 유출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족의 이제 이주에 따라서 나간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 문제, 그다음에 주택 문제, 이러한 순서로 이제 유출이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는 20에서 24세가 제일 유출이 많고, 그다음에 25세, 29세, 15세, 19세, 34세, 30에서 34세 순이다. 그러한 내용이고,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통계 자료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그냥 가져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울산시가 별도로 자, 조사는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우리 한 해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몇 명 하시죠? 몇 명 하는지 아시죠? 지금 고3 학생들이 외지로 몇 명이 나갑니까? 1년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유가 전혀 안 맞는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해 한 4, 5천 명의 학생들이 지금 외지로 나가는 게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상식인데 울산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유가 맞습니까? 이게 직업 1순위가? 근데 이제 학생들이 타지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소를 이전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순유출 통계를 낼 때는 주소를 이전 안 한다고요? 예. 대학교 그 지역에 가면 주소 다 옮깁니다. 주소 안 옮기는 학생 잘 없어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울산의 그 지표 하나 제대로 안 맞는 이런 그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뭐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뭐 모든 행정의 기본이 통계고 데이터인데 이게 상당히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 조사도 따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뭐 별도로 이렇게 통계나 샘플 전부 다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 조사를 또 해서 하는 것도 다 샘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불가피하게 통계청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청년 인구하고 유출하고 좀 이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뭐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제 통계적이나 데이터는 좀 이렇게 현재로서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안 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실태 조사라든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우리 동남 통계청 그다음에 연합에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여러 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근데 의원님들 눈높이 안 맞다는 거 분명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 통계청에서 현황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하고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주로 뭐 고3이지 않습니까? 고3이거나 뭐 재수나 이런 경우고요.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통계는 15세에서 34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잠깐 실장님. 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울산시정의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과거의 어떤 결과물이나 이걸 보고 내년에 업무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연령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청년들의 어떤 인구수나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시에서는 청년 인구를 19세에서 34세로 잡고 있고 그 관련된 유출의 현황은 통계청에서 가져오고 스스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지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맞지 않는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구사하면 이 결과는 안 받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에 지금 사업비 보면 585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대로 하면 2022년도 사업은 굉장히 대폭적으로 청년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성과가 어떤 게 있죠? 2021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실장님한테 늘 이야기했지만 울산시는 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성과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악화가 되고 있는지 뭐로 가지고 판단합니까? 예산이 많아지면 그게 청년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누누이 저도 답변 드리고 의원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계라든지 지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출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사유라든지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통계 수가 뭐 19세에서 34세에 딱 잘라서 이제 안 하고 이제 전체 되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통계를 쓸 때 이 가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통계청에서 15세에서 34세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19세에서 34세 그 부분만 딱 떼갖고 이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유출되는 원인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뭐 주민등록이나 이걸 보면 연령별 숫자 같은 건 저희들이 다 갖고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첨부를 안 했고 아마 지난번 저희들이 회의할 때는 그런 데이터들을 아마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뭐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 계속 통계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21년도나 22년도 성과가 우리가 이런 시책을 통해서 청년 인구가 얼마나 덜 줄었고,
아니면은 좀 더 들어왔느냐, 뭐 이런 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여기도 기술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청년 정책위원회도 새로 만들고 또 우리 손정아 부의장님은 또 여기 청년 장인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요, 청년 농업인 육군 조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나름대로 찾아서 살 수 있는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수당도 이번에 최초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전국 두 번째인데 없는 살림에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니트 청년에 대한 지원도 물론 이것도 전국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거의 이것도 한 1, 2번 정도 하는 그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상해 보험 이것도요. 뭐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1번, 2번은 아닌데 최소한 광역시 중에는 하여튼 뭐 상위 순서로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도시국장이 말씀하신 신혼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이 부분요, 이건 전국에서 제일 획기적인 사실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 이게 그 지표나 통계 부분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의회에서도 우리 특위도 구성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인구 문제라든지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그 특히 이 작년 올해만큼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화하고라 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단지 이제 이게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지표조사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그게 정책을 구상하는 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표본조사나 어떤 사례조사도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공급자 위주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청년들이 진짜 체감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 안 되는 사업이 두 번, 세 번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서 소위 말하는 AS를 자꾸 해서 좀 청년들이 진짜 체감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청년 정책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네, 연말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그 청년 수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많이 성과도 있고 잘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몇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아까 1234조 34억 뭐 배정하셨다 하셨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그 전반기에 2018년부터 주장한 게 있습니다. 대학교에 대해서. 대학교 유치 또는 대학교 분교 이전 등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달라고 했는 게 있는데 좀 약간 가시적으로 보이더니 그 이후로 또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의원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조금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대학 유치 부분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단계인지 지금.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저희 시 조직에 일단은 대학 그 유치계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의회도 인력도 좀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새롭게 신규로 뭐 스마트 도시가 만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사람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저희도 또 줄일 때도 줄이고 합니다만은 이 대학 그 유치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기대만큼 그 진도가 잘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이 조직을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그 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필요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여러 가지가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 나온 여러 가지 그
뭐 동명입니까, 동원입니까, 그다음에 저 울산대학교 같은 게 의대라든지, 그다음에 또 신규로 또 다른 그 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논의도 많이 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그 출생아 숫자부터 시작해서 대학 취학 할 수 있는 고3 그 인원이 너무나 줄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기억하기로 뭐 저희 때만 해도 한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뭐 한 60만, 50만, 조만간 좀 태어난 애는 지금 20만 되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요. 네, 예, 예. 기조실장님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것들은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출산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그 대학 유치계가 대학 유치계예요. 네, 어디 부서에 몇 명 인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금 지금 일단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 행정지원국에 우리 인재교육과에 네. 이제 몇 설치가 돼 명 있고요. 계시죠, 실무팀? 제가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명 정도, 4명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2020년에 생겼습니까? 이게 아마 그때쯤 올해 초에 올해 아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그러면 1년 또는 2년이 지났다 그죠? 예. 근데 어디까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유치를 위해서 순수하게 사실 이 통계 자료에서 지금 우리 장윤호 동료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대학 유출이요. 그 고3 때 졸업을 해서 당장은 주소 이전을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인구가 대학교를 진학하고 그다음에 취업과 연결되면서 장기적으로 34세까지 서서히 주소를 이전해 갑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소 이전해 가는 게 거의 아마 대부분이 이 인구들이 34세까지 인구 유출되는 이유 중에서 대학교 진학이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실제로 연간 거의 뭐 5,000명, 6,000명 가량이 울산에서 타지로 일단 당장은 주소 이전하지 않지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해마다. 지금 현재 인구 유출 7,440 몇 명, 47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와 관계될 겁니다. 처음 대학 진학을 어디로 했느냐에 따라서 연결되는 인구로 대부분이 차지할 거고 그 외의 인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순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교 유치라고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 다른 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대학교가 감소돼야 되는 게 맞지만 울산에는 대학교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캠퍼스든 어떤 형태로든 대학교를 유치해달라. 저희들이 일자리를 대학생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또는 문화, 관광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한들 청년들이 울산에 없습니다. 대학교가 없거든요. 인구의 거의 50% 이상이 대학교를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데 그렇다면 마산이나 창원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대학교가 많은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청년에 비해서 대학생 그 숫자가 더 많은 곳, 그죠? 졸업하는 고3 학생들보다 대학교가 더 많은 곳은 외부에서 인구가 유출돼서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학교를 유치해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약 2년가량 동안 실질적인 실적, 가시적인 게 없다 또는 저희들에게 보고할 만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새롭게 개선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저희들이 정책을 이렇게 펼친다 한들 어떻게 이게 연결됩니까? 가시적으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학 유치에 대한 대안 실제로 일을 안 했다 하고는 죄송하지만 실제로는 가시적으로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걔 한 3명 있다고요? 그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뭔가 있어야죠. 그죠? 이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진단하시거나 방금 하신 말씀은 다 옳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 뭉뚱그려가지고 장현영도 제가 했습니다만 뭉뚱그려가지고 15일 34에서 7,000명, 8,000명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연령대에서는 아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이때에서 군대나 아마 그 사이 그다음에 이제 취업할 그 시기, 그 특정 시기에 아마 그 유출이 제일 맞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대부분이 대학 진학과 관련된 아마 그런 내용일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만 설명.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답니다만은 아까 전체적으로 인구도 말씀드렸다면은 이거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하나 만드는 길은 무조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학 유치팀이 한 게 그 울산대의 의대 정원 의뢰서 그 추가로 우리가 더 만들자는 거 지금 오늘도 여러 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을 겁니다. 만약 의대 정원 숫자가 늘어나면 의대를 새로 만들어서 현재 있는 울산대 부지에 별도의 또 종합병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아마 그게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사실 대학 유치팀에서 사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울산대학교 그 의대 팀들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제가 약대라든가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약대 캠퍼스를 울산에 유치를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의대 순수하게 의대 학생 증원이라든가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인구 유출을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의료와 관계되는 다른 시설들이 다른 대학교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야 돼요, 울산에. 다른 그거 하나를 들고 오면 다른 것까지 긁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가장 현실적인 그러면 전략이 같이 해주셔야죠, 그죠? 약대라든가 또는 다른 지금 간호전문대는 있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의대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로 끌고 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의대나 약대라든지 다른 것부터 특히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랑 같이 그 바이오 의과학대 개론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일단 그런 앵커 그게 현재 정부에서 의대 정원 하나도 안 늘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다가 이게 현재 좀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2020년 그때 저희들 행자위에 있을 때 하반기쯤에 캠퍼스에 대해서 그저 좀 가시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부지도 얘기하고 그게 진행 사항은 없나 봅니다. 더 이상. 제 부지가 지금 다운목장 부지 아마 거기였던 겁니다. 동원인가 동명인가 또 얘기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 아니 학교도 가시적으로 2개인가 3개로 좁혀지고 거기에 대한 경과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얘기가 되다가 이제 현재로서는 지지부진한 상태고 지금 다운 부지는 엊그제 중구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우리 탄소 중립 관련된 연구기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이상 좀 현재로서는 가시는 진척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렵습니다, 참으로. 다른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그 시위원회 청년위원 있습니다, 그죠? 이 청년위원회에서 혹시 제안한 내용 중에서 우리 시가 받아서 도입한 거라든가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짧게 설명. 네, 지금 저희 우리 청년 니트 지원이라든지 군복무 상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청년 수당 이런 부분들은 다 청년 우리 정책위원들이 다 제안해 준 내용들이고요. 그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말고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지금 청년 위원들을 많이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예. 네, 알겠습니다. 채널을 한 곳으로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곳을 한 곳으로 청년위원회를 집중한다거나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대학생, 재학생이 1,000명에게 5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우리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 대상인데요. 여기 세부적인 거는 의원님 여기서 아까 대학 팀 쪽에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울산대학교 예를 들면 울산대학교 울산에 있는 대학교의 소재지로 오는 학생들에게 이제 한 명당 5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돼 있죠? 지금 예산이 이제
5억이니까요. 예, 1,000명 정도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이 1,000명에게 지급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든 아니면은 중위소득 100%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기 세부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나 규칙이 있을 건데요. 이게 네, 중소득으로 조건이 네. 조건이 뭐 무조건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조건이 있을 거예요. 중위소득 몇 %, 뭐 의료보험 얼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자녀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을 건데 이 1,000명에게 이만큼의 돈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울산에 이런 학생이 여기 해당하는 학생이 1,000명가량 있을까? 지금 의원님 이거는 올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했던 것들이고요. 제가 아니 보겠습니다. 2021년에 실적이 없는데요. 예? 2021년에는 신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른 걸 물어보는 착각했네요. 예. 이유는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2020년인가 그때 청년 버팀목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1억 원 해서 200명에게 준 지역이 있는데 1인당 50만 원 해서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이제 공시하고 난 다음에 학생이 13명인가 14명인가 10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아니요. 신청은 한 100여 명이 했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그 돈을 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학생이 약 10몇 명밖에 안 됐어요. 15명밖에 안 됐어요. 신청 학생은 100 몇 명이 되는데 10%가량이 받아갈 수밖에 없었던 조건. 그때 조건이 뭐 저소득층, 중위소득 몇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막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고 중복적으로 지원받지 않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실제로 왜 통계가 중요하냐면요. 이 1,000명에게 예산은 편성하고 했는데 이 돈을 수령해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없을 수 있어요. 학생은 1,000명 했지만 실제로 100명밖에 안 된다거나 그때 당시도 그래서 2차, 3차, 4차까지 제가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생 숫자를 200명을 못 채워가지고 그래서 아까 방금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계라는 것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바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야 되고 아까 거기 앞에 다른 그 인구 통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원을 갖다가 15세에서 19세로 분류했잖아요. 그럼 이 19세가 고3인데 위에 우리 시는 지금 청년 정책은 19세부터거든요. 그럼 19세가 어디에 가야 될지 고등학생이 들어가야 될지 대학생이 가야 될지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한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41번 이 사업은 좀 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1,000명이 가능할까? 아마 조기에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좀 더 세부 사항에서요. 가능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건들을 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조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인구 대책 하다 보니까 타시도 사례를 보니까 이게 있어서 아마 집어넣은 것 같고요. 요 세부 계획은 일정 보시면 1월, 2월 달에 세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대상을 선정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딴 데는 아마 그런 중위소득 그런 조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모든 학생들 다 준 것 같은데 요거는 세부 계획 수립할 때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모님 지적하신 부분 다 감안해서 이렇게 다 그 모든 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인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스러운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정말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저희들 울산 청년을 유치하는 다른 어떤 정책 사업 한 10개, 20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력이든 물자든 어떻든 방법을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세부계획 수립하고 나서의 결과를 꼭 김선미 의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보충하기 위해서 실무자분들이 배석해 계신데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네. 윤덕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청년 정책특별위원회 또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청년정책 특별위원회가 시작을 하고 난 뒤에 감사할 일이 저는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70억의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할 때부터 좀 요구를 했고, 사실은 요구할 때 이게 좀 될 건가 하는 마음의 걱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또 기조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청년 기본소득을 70억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가 정말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태어날 때 인구가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40만 명이 무너지고 30만 명이 무너지는, 그래서 너무 이제 인구가 부족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될 시점에 어떻게 지금 노령연금이나 이런 어떤 기타 어떤 세출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젊은 세대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청년 세대를 지원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주거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거 분야 사업도 13개 정도 사업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는데, 내년에 일자리 지원과 관련돼서 한번 간략하게, 또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 번만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청년 일자리 지원 센터를 이제 개소를 해서 청년 일자리라는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좀 전에 수치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전히 청년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전국 대비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고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를 각각 2회 정도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조금 이제 수정해서 이제 한 것들만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제조업, 중소기업들에 갈 경우에 이 낮은 임금들을 좀 보전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직 훈련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위주로 이제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계된 설계는 맞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미스매칭이 지금 현재의 청년들은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청년들이 선호가 낮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와 같은 일자리 사업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공공기관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나 그리고 청년 유망 직종이라 해서 지식 서비스 산업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스마트 제조 쪽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좀 취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의 이제 선택의 폭을 좀 더 높이는데 저희가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청년들이나 기업들의 호응이 좋으면은 향후에 이제 청년 일자리 방안들이 울산의 이제 기업 변화하고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수요를 좀 반영하는 위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채용 장려금 사업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업 부담분을 이제 시에서 지원하면서 기업들도 청년들을 많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 실행을 가면서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대로 기업과 지역 현실과 그리고 청년들 수요를 봐서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들도 신규 사업도 보이고 그런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청년 가구 주거 지원사가 관련해서 2025년까지 쉐어하우스를 한 200호 정도 공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청년 가구 신규 공공주택을 약 7천 가구 정도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가구 주거 지원비 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임차료 비용과 임차 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뭐 지난번에 이제 청년 기본소득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뭐 늘 바쁘신 또 뭐 기재실장님, 또 일자리 경제국장님, 도시장주국장님이신데 한번 좀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제안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지역 인재 채용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뭐 우리 김선미 의원님도 제안했듯이 대학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외부로 나가는데요.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를 하면 꼭 아이들이 외부에 있는 대학에 뭐 수도권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는 것은 거기 가서 또 친구들도 사귀고 선후배들도 만나서 더 취업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고3 졸업생 아이들을 많은 돈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외지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 공공기관 채용을 좀 대폭적으로 좀 확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안 가더라도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충분히 채용이 된다면, 뭐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울산시청이라든지 또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공기업 이런 곳에서 채용을 대폭 확대를 해주면 굳이 우리 청년들이 외부로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요것들은 제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채용 지역 인재 채용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이걸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혁신도시를 이전한 공공기관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는 아마 그 시 직원들 채용할 때는 뭐 거의 저희 관내 주소를 갖거나 뭐 이렇게 연구가 있는 우리 인재들만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아마 그게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 시기 소속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역 인재 또 채용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하거나 이렇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 해박세에 꼭 지역 인재 채용을 몇 % 이상 또 하라고 꼭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유치해 오는 기업과 협력해서 그 비율은 더 높일 수 있는지는 우리 해당 부서랑 것도 얘기해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대기업 쪽에서 좀 자발적으로 우리 울산 지역의 인재들이 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노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충분히 뭐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다 보면 뭐 그쪽에서도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에 어떤 끝까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최대한 하는 것이 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안성대 기조실장님께서 또 능력이 계시니까 우리 대기업
사장님들도 좀 만나시고 공공기관도 좀 만나셔서 지역 인재 채용을 좀 협의회도 좀 하시고 MOU도 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울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대기업들이 사실은 공해 유발로 지역에 있는 그 산단 주변에 사람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다 내어주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 공업도시 이미지가 강해서 저희들이 좀 고통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또 원자력도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 지역의 그런 어떤 공해 유발 또 여러 가지 안전의 위험을 끼치고 있는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수혜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위험한 것들은 다 지방에 있고 좋은 것들은 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가는 뭐 본사의 이전도 수도권으로 가고 좋은 대학도 수도권에 있고 좋은 공연시설, 체육시설도 수도권에 있고 위험하고 연기 나고 환경 오염되고 이런 것들은 지방에 특별히 또 울산에 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당위성을 좀 제대로 좀 설명해 주셔서 대기업 사장님들 만나서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지금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의 최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공사 사장님 인사청문회 하는 가운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울산도시공사가 좀 역점을 두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동해남부선이 복선 전철로 어제 개통이 되고요. 그 폐선 부지 활용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폐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사실은 뭐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민되는 것이 땅값입니다. 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저희들이 사업하기도 좀 어렵고 분양가도 올라가는데 폐선부지 역세권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동주택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우리 주거 문제도 좀 이렇게 해소하고 기조실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더 많이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폐선부지는 좀 이렇게 철도청하고 좀 잘 협의를 하면 좀 우리가 좀 저렴한 가격에 또 당위성도 있으니까요. 지금 주택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청년들이 아무리 저축을 해도 이렇게 집을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역세권 개발, 폐선부지를 활용한 또 청년주택, 청년 신혼부부 문화공간 확충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덕하역이 있습니다. 덕하역 주변에 폐선부지 개발 계획을 또 한 2년 전에도 제가 얼핏 뉴스상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좀 폐선부지를 활용한 좀 개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좀 도시공사와 또 이렇게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덕화를 비롯해서 우리 또 망량, 남창, 서생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급한 것은 또 우리 송정 울산역 주변이고요. 우리 KTX 역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새로 도시계획을 하든지 해서 새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현재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고요. 사실 어제 국토부 장관 이렇게 오시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울산에는 이 그린벨트 문제가 있어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좀 많이 저희가 되고 이 그린벨트가 이 과거에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렸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또 시에서도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청양 지역의 주민들도 지난번에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시장님과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하고 지역의 민원들을 또 시장님께 말씀드릴 때 지금 기조실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 울산 중심부를 흐르는 그린벨트, 그러니까 울산 외곽을 둘러싸여 있는 그린벨트가 아니라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데 그 중심부의 대다수가 지금 청양읍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세권 개발도 함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제 국토부 장관님께 그린벨트 이제 해제도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울산의 어떤 그린벨트 해제와 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도 또 함께 역세권 개발과 함께 좀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청년과 청년 지원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협조 요청이 올 것도 같고 그런데요. 지금 울주군에서는 청년 공간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이 청년 정책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무중력 지대 청년 공간을 지난번에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좀 청년 공간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울주군에서 한 3곳 정도를 지정을 해서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청년 공간을 지금 좀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협조를 하셔서 이 청년 공간 사업들을 또 어떻게 또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 전역에 어떻게 확보할 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은 한 800군데가 넘는데 청년들이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은 정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울주군의 매직 스페이스 사업이라고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장님 한번 좀 업무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울주군의 청년 희망 빌리지 사업을 또 계획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지에서 울주군으로 취업을 하는 외지 학생들을 영입하고 그 학생들에게 또 문화공간과 함께 그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그래서 저렴한 월세를 지원해서 월세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주택을 한 몇백 세대 좀 만들고 거기에 울산에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울주군에 있는 강소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외지 학생들에게 취업도 연계하고 또 주거도 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시와 울주군이 잘 협조를 해야지 이런 사업들도 성공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시에서 긍정적으로 좀 지역과 협의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정책과 또 주거 정책에 이렇게 충분히 좀 협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청년 희망 빌리지 관련해서는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삼쪽의 실적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짧게 썼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데요. 사실 원래 저희가 청년 마을 사업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 바로 우리 복순도가 있는 그 마을 거기에 그 해안부 공모에 저희가 해서 한 5억 들여서 좀 하거든요. 그 컨셉이 사실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희망 빌리지하고 같은 컨셉인 것 같은데 그 울주군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일자리하고 주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돼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공간 지원 사업은 뭐 저희들도 이게 사실 청년 정책하면서 맨 처음 한 게 우리 청년 맵브릿지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공간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좀 청년들이 알기 쉽게 하는 거였는데 그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부족하다는 것들은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울주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세 곳 정도 이렇게 더 지정한다면 저희들은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잘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저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이 청년 기본 계획이라든지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구군하고 전체적으로 잘 우리 그 연계 협력해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술자님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울산에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으로 또 인식되어서 또 인구가 더 정착이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의 하나 시간. 네, 장인호 의원님 먼저. 네, 그 세부 사업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마 그 청년 시유 육성 사업의 일환일 것 같은데요. 청년 몰, 톡톡 스트리트, 톡톡 팩토리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몰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이 몇 년도 선정이 됐죠? 청년몰 사업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조성공사를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제가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뭐 국비가 12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국비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예, 내려왔고 예. 이제 중기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네. 따라서 이제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됐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청년몰이 지금 중기부에서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추세고 올해는 더 이상 울산시는 이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지난 한 2년 동안 예.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청년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거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사업이 사실은 충분히 청년들하고 아니면 어떤 시작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시작했는지 참 이게 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좀 안타깝다는 부분이 있죠. 물론 국가 사업이니까 이게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의 결과를 보면 지금 다른 데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건물주 배불린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도 틀리지 않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에 예산에 거의 다수가 들어갔고요. 청년들을 거기에 유치를 하고 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그날 가서 본 순간에서도 사실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누구나 다 느낌이 있을 건데요. 이후에 계속 AS나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체크가 됐는지 한 부분, 진행 사항이나 이 부분의 문제점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슷한 사업이 지금 톡톡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톡톡 스트리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 사업도 보면 물론 이 코로나는 또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갑자기 이분들한테 네가 들어왔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면 물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가 성공을 하면 이게 연쇄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업도 다양성이 또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이거는 정말 괜찮더라. 울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청년 사업이 몇 개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패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 다시는 안 한다가 아니라 조금 변형을 해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방향을 계속해서 좀 수정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겁니다. 네. 국장님 여기 대해서 예. 추후에 지금 2가지 사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 점검 더 해주시고 방향에 대해서 그쪽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그런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청년몰 사업은 저희도 되게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추진을 할 때. 그랬으나 이제 타 지역들에서 이게 성공을 못하던 사업이었고, 울산시는 나름대로 이제 남구에서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청년이나 젊은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우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코로나가 원인 중에 하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 설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이제 외부 하드웨어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결과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청년몰로 되었기 때문에 남구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시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은 청년몰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톡톡 스트리트나 톡톡 팩토리는 저희 시가 처음부터 기획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획을 했고 이것은 그냥 스트리트에 가면 이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컨설팅과 마케팅과 그리고 뭐 펀드 유치나 이런 자금까지 계속 창업기관들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저희가 몇 개 말씀드릴 만한 성공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사실은 단계 사업보다는 청년들도 원하는 것이 이렇게 패키지로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연속적인 지원이 돼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울산시가 1년에 어떤 그 패키지 형태로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도 이렇게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선례를 좀 많이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일자리 경제국장님, 저도 이 청년 사업에 대해서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번 가봤는데 아까 방금 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실패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대해서 이제 궁극적인 이유가 너무나 이제 외관이나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 지원하는 개념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심지어는 자기가 자비를 털어서 가지고 온 냉장고도 자기가 이 계약 기간을 어기고 나갈 경우는 중도 해지할 경우는 그걸 주고 그냥 두고 나와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독수 조항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떠냐면은 우리가 하드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외벽이나 건물 쪽에 이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식기술 청년 창업 지원해가지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보면 뭐 마케팅이나 시제품 제작 등에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인 건지 여기 조금만 설명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이제 20번, 21번, 22번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이제 청년 CEO 육성 사업은 그야말로 예비 창업자 청년들이 모여서 본인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기본 교육과 아이디어 실현에 대해서 이제 매년 이제 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나 이제 창업자 중에서 지식 기술과 관련하는 창업들은 이후에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식 기술 청년 창업 지원으로 좀 연계를 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사업 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간도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톡톡 팩토리도 이제 청년 CEO나 이렇게 해서 기반이 잡힌 이제 청년들이 처음부터 본인이 제조 공간을 다 만들어서 가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공간을 지원을 해서 이게 이제 제품 구현화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공간 지원 사업은 기본적인 작은 공간도 지원을 하지만 이 공간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그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뭐 이렇게 자금 유치나 저희 프로그램 지원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현재 그 지식 기술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금액도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금액 자체가? 요 금액 자체는 저희가 이제 30개사에 대해서 창업 공간 지원과 교육 컨설팅 그리고 기본적인 최대 1,000만 원까지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잠깐만요. 예. 그 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1,000만 원이 공간에 들어간다, 시설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공간 지원 외에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이제 본인 이게 기술 구현에 필요한 이제 계획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이거는 그냥 현금 지원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창업 공간이라 써 있지만 공간을 어떤 하는 혁신하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직접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면 그럴 수 예. 있다. 네네. 라는 개념이고요. 공간 지원은 기본 들어가고요. 창업 공간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교육 컨설팅도 저희 팀이 있어서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본인 제품 구현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 자금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이 사업.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울산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공간의 예, 어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 안에 이제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바꾸는데 쓰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간을 바꾸는 돈은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거는 초기에 들어갔고 요 1년에 저희가 5억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전 딴 데로 가지 마, 딴 데로 자꾸 빠지시 마시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창업 공간이라는 말이 네. 궁금합니다. 예. 이 창업 공간이라는 게 그 테크노 그 파크 테크노 그 파크에 가봤습니다. 실제로 네. 그 안에 공간들을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고요. 예. 그 안에서 창업 공간 안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지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도 쓸 수 있다라는 네, 건지.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 개념으로 창업 네. 공간에 포함되어 있다. 예, 예. 그럼 자기가 들어갈 때는 원하는 대로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장비가 추가되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해야지 되는 거고요. 가보신 기본 세팅 그런 자석이나 뭐 책상 그대로 컴퓨터 쓰면은 그거는 돼-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이 그 지금 현재 29, 30, 31이 다 어떠냐면은 한 장소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장소 안에서의 어떤 창업을 얘기하는 거지. 그 청년들이 다른 장소에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청년 CEO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 육성이니까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창업을 해갈 경우에는 이제 별개고요. 근데 본인이 다른 곳을 이제 임차해서 뭐 장비를 들여서 창업하기가 힘들 경우에 초기에 공간 제공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사업화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요 지금 세 개 지금 현재 있는 요 22번까지에 있는 네. 공간 제한되어 있는 공간 말고 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네.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 할 때 지원을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뭐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창경센터에서도 이제 그 창업 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공간 지원 사업하고 별개로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기업들이 이제 사업 자금이나 컨설팅이 필요할 때 하는 사업이 창경센터도 있고 그리고 울산대학교가 하고 있는 초기 창업 패키지 이건 청년에 꼭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진흥원이 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해서 창업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비 창업 그리고 창업 초기 그리고 창업 도약 그리고 이제 펀드 운영까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공간 지원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세 개만 들어간 것은 이제 청년 오늘 위원회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하는 사업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보시기에 이제 공간 사업 위주로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떠냐면 장소가 지금 현재 요 지금 사업에서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한정되어서 요 안에서만 지난번 청년몰 저희들 가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톡톡 스트리트도 그렇고 그 안에서만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들을 요 사업대로 하더라도 좀 더 풀어주고 청년들한테 확대해서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농수화물 시장 공구센터에서 뭘 한다거나 거기서 나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 여러 가지 창업을 해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 자율성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장소적인요. 예. 그런 걸 부탁 하나 드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그 30쪽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청년 창업 지원 그 예산에 보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학생들은 18세부터 39세까지인데 만 18세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나 39세하고는 사실은 이 창업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요 예산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면 좀 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1,000만 원, 2,000만 원 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서류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그죠? 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부지런 떨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더라도 확대 금액, 그러니까 최대 지원 금액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령대에 따라서 다 규모가 다르니까 창업하는 정도도 두 가지 부탁드리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실패하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넌 2번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개념 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계속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청년장직특별위원회와 청년 인턴 학생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이 아마 기사로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인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산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사업입니다. 네. 저희 원래는 사실 인턴이나 요 채용을 좀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진 거는요. 이게 더 느릴 겁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산하 공공기관에만 저희들이 전년 인턴제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 우리 본청에도 우리 청년 인턴을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조직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인턴을 안 쓴 부서가 인력 요구를 하면 앞으로 안 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근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래 쓸 수 없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밖에 안, 길어도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아마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 일은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울산 청년들한테 우리 조직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의 어떤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해서, 인턴을 안 쓴 부서에서 조직 증원 오면 아예 안 해줄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상이 근무지가 확대됐다라고 보면 되네요. 다만 그때 간담회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은 물론 내가 가고 싶은 울산발전연구원에 가고 싶어서 그동안 공부를 했고 채용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 계약 인턴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발판이 마련되는 건 맞아요. 근데 대학생들 중에서 인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 본과와 다른데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 인턴 기간 동안 멍하게 있다가 나왔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당연히 작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 근무지를 선정을 해서 내 전공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 추천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단순 개념은 좀 아니지 않냐. 인턴 채용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고충이었어요. 자기는 회계과인데 총무과에 가서 격리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인턴 사업을 하는 그런 불편함을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회니까 이행하긴 하지만 확실히 참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청년 인턴 채용 사업을 완전히 공개를 해버려서 공개를 해서 몇 월 채용한다. 지금 플랫폼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청년 인턴 사업소를 다 지정을 해서 몇 월 며칠에 채용할 테니 모든 사람이
그 채용 이력서를 제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뽑게끔 해야지 이게 내부적으로 누구 추천에 한번 경험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네, 아마 이제 의원님 저희가 아까 이렇게 규모를 늘린 이유가 아마 네. 그거와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저희가 아마 이걸 갖다 비공개로 하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데 네. 네, 다만 이제 그 산하 기관 중에서도 아마 그 몰리는 데가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데가 아마 있고 그럴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미스매치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청까지 좀 이 자리를 많이 늘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1, 2, 3순위나 이렇게 정하면 그래도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배치받을 가능성은 조금 줄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건 좋은 제안 같습니다. 우리 만드는 그 유페이지에다가 네. 그 전체를 잘 공개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전공이나 그 자기 맞는 것 원하는 쪽에 원하는 부서, 원하는 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 개선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에 배정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도 좀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기관에서 인턴 사업을 하는 거는 청년들 누구나 아마 원할 거예요. 지금의 그 일자리에 대한 니즈가 그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청년 정책 담당관이 사회혁신 담당관께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청년 정책 담당관이 있는데 우리 사회혁신 담당관에서는 청년 정책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일이 좀 수월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일정이나 공유가 좀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의 청년 정책 담당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아마 청년 정책 아마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큰 조직 같으면 별도로 네. 청년 정책만 전담하는 전담과가 아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울산이라든지 비롯해서 작은 규모가 작은 데는 그 다른 업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청년 정책만 전담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마 보고 받으신 바에도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여러 부서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왜 사회혁신 담당관에 청년을 넣냐면 사실 사회 혁신 부분하고 청년하고 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그 사회적 경제 우리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공동체 부분들이 같이 있고 해서 그나마 여러 분야랑 같이 하는 것이 더 그 시너지라든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조실이다 보니까 뭐 예산이라든지 지원받기가 이제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은 청년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다른 거 연계된 거라든지 같이 좀 봐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쪽에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저희들이 이건 계속 고민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청년정책 담당관이 선정됐다고 해서 그분이 총괄적으로 다 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분이 청년만 보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이름에 대해서 책임이 정해지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청년정책 담당관을 선정하려고 하면 혁신 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신다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청년 특위를 구성하고 이 청년에 하는 업무나 그다음 회의, 그다음 이런 결과를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인구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인구 유출을 따져 보다가 그 성비에 대한 유출 통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성 청년 인구 유출이 훨씬 많은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여성 일자리가 울산에 특히 네.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가 네,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이고 기업에서 선호하는 대상도 사실상 남성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일자리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을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을 명시하진 않겠지만 여성 채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보니까 24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 비율을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성이 1만 명 더 적단 말이거든요. 그게 일자리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하는 사람의 일자리 일을 하는 청년에게 계속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좋은데 그게 이제 여성 청년이 이탈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나가는 여성 청년을 잡기 위한 일자리 확충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울산의 구조가 그게 어렵다면 뭐 유치를 하든가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어떠세요? 한 예로는 그 청년 지역 인재 채용처럼 여성과 남성의 성비를 구분하지 않고 50대 50, 뭐 6대 4 정도로 꼭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고민하는 토론회도 제가 한번 참석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이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뭐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일자리 부분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 도시 전반적인 이제 산업 문화 구조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과거의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였던 것이 지금 현재는 산업 구조 자체가 많이 변하면서 과거처럼 이제 남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울산의 제조업 변화 과정에 있어서 여성들도 이제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여지는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일자리 방향도 지식 서비스 산업이나 스마트 산업이나 이와 관련돼 있는 기업과 연계한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한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식 서비스 산업, 디지털 스마트 제조업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거기에도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뭐 저희가 딱 특정해서 성비를 분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서비스 산업에는 특별히 지금 남성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여성 청년들이 많이 네. 취업하는 취업의 네. 그 종류를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 청년들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어떤 네. 직업을 찾아서 경기나 서울 수도권 또는 부산으로 가는지 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저희가 있으신가요? 이제 어떤 직업을 찾아서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청년들 이제 일자리 수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일단 울산에 이제 타 지역에 가는 이유들 중에서 일자리가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가 저기에 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네. 했고요. 원하는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에 맞는 교육 사업이나 그와 관련되는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이게 남녀의 특별히 차이 없이 이런 식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남녀의 특별히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성 청년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보건 서비스 네. 뭐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나 그 부산으로 가장 가까운 부산으로 많이 이동 유출하는 걸로 제가 파악되는데 이게 우리가 유치를 할 때 뭐 산업을 유치를 할 때 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계속 여성 청년을 외부로 유출하게끔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는데 그걸 막지 않고 일자리를 더 확보하지 않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새로 유치하는 사업이 더 이상 뭐 성비를 따지지 않고 유출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여전히 이제 울산의 산업 구조 자체가 여전히 여성 청년 내지는 여성 취업자들한테 굉장히 척박한 구조임에는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울산시가 향후에 저희가 이제 뭐 문화 산업이나 관광 산업이나 이런 식으로 산업들이 활발해 나가면서 그런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일자리국에서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되는 교육의 기회 제공이나 그리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육 제공하면은 여성 청년이 나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네.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나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뭐 없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컨벤션 센터가 생겼으니까 네. 그와 관련되는 마이스 산업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저희가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면 일자리도 생길 것인데 그와 관련된 또 교육의 기회도 울산에서 있어야지 교육을 하고 그와 관련 일자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를 들면 뭐 호텔 경영학과나 뭐 관광학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에 없다라 그러면 저희가 직업 교육으로라도 그런 교육들을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네.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19년도에 제가 2020년 자료인데 2019년 아니다. 19세까지는 4,000명, 24세는 1만 명, 29세까지는 9,000명, 34세까지 6,00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2022년도에는 이 갭이 줄어든다는 말인 거죠.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기존에 안 했던 내용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왔었고 그런 노력이 계속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이유는 그게 니즈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토론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통계라도 여성 청년이 왜 부산이랑 경기도로 빠지는지에 대한 문제점 파악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혹시 올해 조사나 이런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청년 일자리 관련 실태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실태 조사 연계해서 계속 이제 추가 조사를 발굴할 예정인데 추후에 그 여성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연구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필요 없나요? 저희 이제 연구 사업을 매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과제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사하게 되면은 내후년엔 데이터를 볼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마지막 없으신가요? 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취합해서 저희에게 말씀 주시기는 했지만 담당 상임이나 이런 게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청년 정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제가 더 청년들이랑 많이 접촉하고 있고 저도 또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꼭 수정돼야 될 부분은 꼭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성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제가 1년 내내 여성 청년들과 간담회 했던 결과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